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함수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단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우게 될 거냐면요. 함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념을 배웠다면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1대1 대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항등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이렇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역과 자, y인 치역이 대응을 이룰 때 1대1, 1대1의 짝꿍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주머니를 만들고 저는 여기에 원소를 1, 2, 3 정도로 두고 여기를 a, b, c, d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자, 1이 만약에 b로 향해 갔다고 쳐볼게요. 그럼 1과 b는 딱 1대1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B로 간다고 치면 함수는 되지만 그러면 짝꿍의 관계가 2대1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이 선택한 B는 선택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도 1과 2가 선택한 A, B는 선택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 중에서만 선택을 하겠다. 그래야지만 정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1대1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뜻으로 표현하면 1대1 함수란 만약에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즉 정역의 원소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렇게 1과 2처럼 다르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a랑 b라는 치역의 원소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맞구나. 저 여기서부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만약에 x1과 x2의 원소가 다르다면 여기 1과 2처럼 원소가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y값도 b랑 a로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뜻이에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x1과 x2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fx1과 fx는 치역이죠. 치역. 선택받은 y값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구하세요.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다음 함수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말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명제 배웠을 때 자, 어떤 아이가 이 아이가 성립한다면 그 아이의 대우명제도 성립한다고 했던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럼 대우명제를 가볼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도 써도 돼요. 만약에 fx1과 fx2가 같다면 즉 정의역의 원소 함수값이 두 개가 만약에 같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의역인 x1과 x2도 어때요? 같아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요. 이 말이랑 이것의 뭐인 거예요? 지금 대우명제인 거예요. 대우. 그쵸? 원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거죠.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도 같아요. 이 말이 결국 뭐를 말해주는 거다? 1대1 함수를 말해주는 설명인 거예요. 이 아이가 1대1 함수를 말해주는 설명인 거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응표를 그린다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1대1 함수가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징.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를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자, 1대1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2차 함수 있죠, 여러분. 2차 함수 이렇게 같은 것들은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y값이 똑같은 지점에 x값을 잡아볼게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예요. 그럼 이런 그림은 x1과 x2라는 정의역이 엄연히 다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y값인 fx1과 fx2가 어떨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함수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y값을 내려가는 지점에서 똑같이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y값이 같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냐면 자, 단조롭게 증가만 하던가 또는 단조롭게 감소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단조롭게 증가만 하던가 단조롭게 감소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갔으면 그쵸? 같은 지점이 생기지 않겠죠? y값이 똑같은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점하고 내려가는 지점에서의 y값이 이렇게 똑같은 지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y값이 똑같은 지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래프적인 특징이 쭉 뭐만 하던가 단조롭게란 뜻이에요. 단순하게 증가만 하던가 단순하게 감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징입니다. 그래프만으로도 우리는 이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 함수,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1대1 함수는 배워봤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이 1대1 함수랑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은 들죠. 네, 맞습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 이 첫 번째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 두 번째 조건이 추가되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아이는 1대1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x 원수 하나당 y 원수 하나하고만 짝꿍을 이뤘어요. 그래서 1은 b하고 짝꿍을 이루었고 2는 a랑 짝꿍을 이루었고 3은 d하고 짝꿍을 이루었어요. 완벽해. 근데 이러다 보니 누가 굉장히 외로워지나요? 선택을 받지 않은 c가 너무 외로워. 이 c만 만약에 없다고 치면 완벽한 1대1이죠. 이렇게 완벽한 1대1의 관계를 갖고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을 써요. 1대1 함수라는 말 대신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쓰면 이렇게 짝꿍을 짓고 남은 아이들이 없이 완벽한 1대1을 이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얘는 공역이 A, B, C, D인데 치역은 A, B, D였죠. 그쵸?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아예 같아버리면 남는 아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 정역의 개수하고요. 그쵸? 정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같아도 되겠네요. 그럼 맞죠? 그쵸? 정역이 3개야. 그러면 공역도 몇 개여야 돼요? 3개여야 남는 아이 없이 완벽하게 짝꿍을 이룰 수 있겠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대1 함수를 이루면서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으면 1대1 대응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대1 대응도 1대1 함수,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 역시 뭐예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를 이루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테포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도 1대1 대응도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를 이룬다는 건 맞아요. 근데 약간 디테일하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1대1 함수 대 1대1 대응. 1대1 함수 대 1대1 대응을 이루게 하면 자 이거예요. 자, 나는 1대1 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나중에 수원 과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렇게 된 곳을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는 어때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때 x1보다 x2가 커질 때 이렇게 단조를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그쵸? 맞아요. 그럼 이 아이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 비교를 해볼 때요. 이 아이의 공역은 y값이죠. 이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별다른 공역의 범위를 주지 않으면 실수 전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역은 선택받은 y값들이죠. 이 y값들은 이 x축을 기준으로 모두 위쪽에만 존재하는 거 보이세요? 아래쪽에 y가 음수이거나 0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y값들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역과 치역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단조 증가이면서 단조 감소야. 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 그럼 이 아이는 그냥 1대1 함수만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될 수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여도 얘는 1대1 함수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조롭게 증가만 해도요.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건 안 되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런 식인 거죠. 나는 증가해. 증가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공역이 실수 전체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치역을 확인해 본 거야. 치역을 확인해 봤더니 자, y가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0인 부분도 있고 음수인 부분도 있어. 아, 이 아이의 치역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이 아이야말로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실수 전체로 똑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단조롭게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1대1 함수에서 추가 조건이 더 생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도 만족했으므로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모두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의 형태이지만 자,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 추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까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 이제 항등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항등 함수는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네. 근데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저기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 함수를 가볼 거예요. 자, 항등 함수는요, 워낙에 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 아이는 이름을 따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주로 I자를 씁니다. I자를 쓰면 항등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냐면 X라는 정의역의 원소를 넣었어. 그랬더니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나와. 이 아이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나와. 이 아이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Y는 X인 거죠. Y는 X.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 3을 집어넣으면 3을 나와. 그쵸? 그래서 이 I는 대표적으로 항등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항등함수는 Y는 X 하나밖에 없죠?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 아니죠. 항등함수는 X를 집어넣은 I가 그러니까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X가 -1, 0, 1이었다고 치면 이때 fx는 X다. 얘도 되지만 fx는 x 세제곱이다.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어요. 자, 보면 -1을 집어넣으면 -1, 0을 집어넣으면 0,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집어넣은 아이가 그대로 나와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얘랑 헷갈릴 수 있어서 g라고 둘까? 새로운 함수 g라는 아이가 x 세제곱인데 -를 집어넣었더니 -1, -를 세제곱하면 -1 되잖아요. 0을 집어넣었더니 0, 1을 집어넣었더니 1이에요. 그랬을 때 요 아이 fx랑 gx 모두 무슨 함수이다? 항등함수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를 주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y는 x가 항등함수입니다. 하지만 정의역의 원소에 따라서 또 다른 식들이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집어넣은 아이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i에 별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별이어야 돼. 그럼 이게 항등함수예요. 나는 i 안에다가 fx라는 이상한 식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튀어나오는 아이가 fx여야 돼. 집어넣은 놈이 그대로 튀어나와. 이 아이를 갖고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항등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까요? 상수함수 하나 남았네요. 그쵸? 상수함수는 뭐냐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이 오로지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여기는 원소가 1, 2, 3이에요. 그리고 y에 있는 원소가 여기가 a, B, C였다고 쳐볼게요. A, B, C라고 하지 말고 4, 5, 6, 7 이렇게 둘까요? 4, 5, 6, 7. 1, 2, 3과 대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4, 5, 6, 7이라는 공역이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X인 1이 5로 간다. 2도 5로 간다. 3도 5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를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나요?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이가 fx는 이 x값에 뭐를 집어넣든지 간에 늘 5라는 값으로 튀어나옵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상수함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아이는 중학교 때 배웠어. y는 5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5일 때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y값은 5예요 라고 해서 x축과 평행인 그러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를 문제를 통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393번부터 가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1대1 대응인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1대1 대응인 걸 물어봤다? 그럼 거기다 써주시는 게 좋겠죠. 뭐예요?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여야 돼요.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를 만족하는 건 1번과 5번입니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1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그냥 1대1 함수인 그래프이고 5번이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것이 선생님 내용 설명했던 것이 그대로 문제에 적용이 되었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5번 을 보면 자, 집합이 있대요. 집합 x가 있는데 자, x바 이렇게 해놓고요. 자, x가 마이너스 2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모아놨대요. 이렇게 모아놨고 자, 그 다음에 y라는 아이가 있어. 얘는 스몰 y를 모아놨는데 얘는 마이너스 3부터 그쵸? 뭐예요? 9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쵸? 이것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자, 이 fx가 ax 더하기 b래요.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무슨 함수예요? 1대1 대응을 이루고 싶어요. 단 a가 0보다 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차 함수이네요. 그쵸? 1차 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x하고 y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자, x는 이렇게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3부터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부터 대충 여기를 9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네모친 박스친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 개의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차피 1차 함수고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양수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1대1 대응일까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들이 대응을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낮이, 여기가 뭐인 거예요? 공역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얘는 치역과 지금 무엇이? 공역이 뭐 하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1대1 함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은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기울기를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볼까 해봤어요. 일단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될까? 이걸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까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응을 이룬 거예요. 얘가 정의역인 거죠.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과 다 대응을 이루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값이 벗어났죠. 공역의 범위를 벗어난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들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x값들이 선택을 안 해버리면 애초에 뭐가 될 수 없습니까? 함수가 될 수 없죠. 그렇구나. 이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예요. 그러면 똑같이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를 그어도 이런 노란색 형태라든가 초록색 형태로는 파란색 형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자, 치역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대응을 하고 정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대응을 하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무슨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대각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모든 x값의 원소들이 이 y값들과 뭐를 이루고 있다? 1대1 대응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1대1 대응을 이루려면 1차 함수에서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하든가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거, 이 분홍색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이렇게 되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이면서 공역과 치역의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이 분홍색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2일 때 y가 9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서 기울기는 뭐다? 3이다. 그럼 나는 y는 3에 2점 집어넣을까요? x 더하기 2 빼기 3이라는 1차 함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y는 뭡니까? 3x 더하기 6 빼기 3인 거니까 3x 더하기 3. 그러므로 a 값은 3이고 b 값도 뭐입니까? 3입니다. 라고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둘의 곱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a, b의 곱은 9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어서 40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번 보면 fx가 x제곱 빼기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함수가 되고 싶다? 항등함수가 되고 싶대요. 자, 항등함수란 얘기는 자, fx가 있으면 x를 집어넣으면 그 x가 그대로 나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식이 x제곱 빼기 20 이퀄 뭐다?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x 빼기 20은 0이다. 그럼 5, 4, 20 맞불이고요. 얘는 x 빼기 5, x 플러스 4 이퀄 0입니다. 그러므로 x는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들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는 x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집합 x를 물은 거야. 그럼 이런 거죠. 5랑 마이너스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x가 마이너스 4라는 원소 하나만 가져도 된다. 그죠? 그리고 이 x가 5라는 원소 하나만 가져도 된다. 이 x가 마이너스 4랑 5라는 원소 두 개를 가져도 된다.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2에 제곱해서 4하고 공집합의 원소를 빼야 되니까 3개가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3개고요. 이 집합 x들은 얘네들이 되면 다 모두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4번이에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부터 먼저 따져본다면 1은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 아무한테나 가도 되죠. 원래. 그쵸? 그러니까 함수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리고 이어서 중학교 때 배웠죠. 동시에 이루어진다. 1이 만약에 여기로 갔다고 치면 2는 아무 데로나 가도 되죠. 1, 1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개. 3이 갈 수 있는 것도 어때요? 아무 데로나 다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그냥 함수가 되기 위한 개수는 27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1대1 대응을 이루고 싶어요. 1대1 대응을 이루려면 1이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3군데. 그쵸? 그러면 1이 만약에 이렇게 1로 갔다면 2는 1로는 못 가죠.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밖에 못 가죠.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나머지는 남은 곳 1가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6개. 그쵸?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쳐볼까요? 항등함수가 되려면 자기 자신한테밖에 못 가죠. 1은 1로밖에 못 가요. 2는 2로밖에 못 가요. 3은 3으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항등함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 함수가 되는 쌍은 이렇게 1가지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상수함수는 한 군데에 몰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만 이렇게 몰빵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몰빵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가능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던가 또는 2번에만 들어가던가 또는 3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잘 익히도록 하시고요. 자, 잘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절대값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